흙수저, 금수저, 다이아 수저 등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자명한 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많다. 물론 타고난 재산과 유전적 능력이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 누군가는 조금 더 앞선 출발선에 서서 시작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수가 누리는 평범함이라는 것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불평등한 출발선은 존재하고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과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됐다. 지금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신분적 계급차가 명확한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 격차를 이겨낸 사람 또한 무수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선의 발명왕 장영실이다.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장영실. 장영실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말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인정이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는 노비 출신이었다. 조선 전기 신분에 의해 타고난 운명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장해온 인물이 바로 그다. 세종의 눈에 띄어 관직에 올라 우리가 아는 해시계, 치국이 등 수많은 발명을 이뤄낸 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흙수저의 삶에서 수백억의 자산가 또는 높은 지위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전기 당시는 어땠을까?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는 것에 있어 세종은 신분제를 들먹이는 대신들의 수많은 반대와 싸워야 했고 관직에 오른 이후에도 천한 신분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만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장영실이 처했던 상황보다 더 막막한 상황일까? 왜 우리는 매번 현 시대를 최악의 시대로만 비춰 망연자실한 채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를 향해 욕을 퍼붓고 운명을 탓하고만 있는 걸까? 이토록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간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손바닥을 털고 일어나 열심히 달리는 자와 그대로 주저앉아 멈춰버린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다. 시대는 언제나 달리는 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리 퀴리는 차별적으로 대우하던 시대에 노벨상을 받았으며 넬슨 만델라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불평등에 대한 비난은 매번 적당히 달리다 말았던 사람들이 마치 끝까지 달려본 것처럼 떠들었던 말에 의해 지배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말에 속아왔다. 왜냐하면 끝까지 달려본 자들보다 적당히 달려본 자들이 절대 다수라는 점을 우린 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자신을 밀어넣지 말고 깨어난 정신으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주체적인 삶의 태도이자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는 힘이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다. 책은 다 그를 본 주변 사람들에 의해 쓰였는데 소크라테스는 골목 구석에서 청소년들을 붙잡고 디아트리베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디아트리베란 구석에서 사람들과 모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그에 따른 반론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디아트리베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고차원적인 알무로 변화시키며 너 자신을 알라를 깨우치고 있었다. 깨달음에 의해 사람들과 구석에서 모여 수다를 떠는 소크라테스의 모습,
그건 수많은 대화를 통해 지식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려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디아트리베를 본받아 우리는 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영화를 보고 나온 한 친구는 재밌네, 웃기다라고 가볍게 말하며 누군가가 해석을 정리해 놓은 유튜브를 들여다보기 바쁘다. 정보는 하염없이 쏟아지지만 우리는 정보를 수령만 할 뿐 그것을 정돈하는 것마저 아웃소싱하고 있다. 얼마나 편리하며 또한 얼마나 게으른가. 이런 형태가 만연해지며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타인의 정보를 습득한 걸 마치 자기 정보인 듯 행동한다는 점이다. 한번 배운 것을 습득으로 착각하면 깊이 있는 대화는 고산지대의 산소처럼 점점 희박해진다. 영상에서 떠도는 정보가 곧 나의 고유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린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반론하며 비판하고 논의하며 사색하고 침잠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바야흐로 사색 상실의 시대인 것이다. 인공지능이 출현함에 따라 알의 정의는 점점 더 흐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정보의 경계는 거의 무너졌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가 삶을 통해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6글자가 한없이 중요해진다. 이 6글자는 체화되지 않은 지식을 뽐내는 가짜 지성인들을 가차없이 비판하며 삶으로 녹여낸 지식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이런 의미를 전해준다.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습관처럼 정보를 씹지 않고 삼키고 있으니 우린 마땅히 정보를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나라는 존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투영하여 앞으로 진짜 사색한 것을 내 생각으로 여겨야 한다. 디아트리베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생각의 기준을 세우면 탁한 시야가 맑아지고 구렁텅이에 빠진 삶의 관점을 180도 바꿔줄 수도 있다. 삶으로 녹여낸 지식, 우리는 이 경지를 새로운 알무로 정의하여 모든 지식이 허공에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깊이 있는 사색으로 자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